조은석 특검이 김건희가 내란과 관련이 없을 거라고 단정지은 것이 아쉬웠는데 오히려 이 덕에 2차 특검이 더 빨리 출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수사 범위인데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수사가 18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표를 끝내고 멈춘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가 끝났다는 말이 곧 진실이 다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12월 3일 불법 기염을 둘러싼 내란, 외환 의혹은 사건의 성격 자체가 국가 권력의 핵심을 건드렸고 그래서 수사의 성패는 기소 숫자보다도 끝까지 닿아야 할 곳에 닿았는지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특검이 사법부의 불법 기염 가담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에서 유감이 터져나온 이유도 결국 거기에 있습니다. 대중이 기대했던 건 누군가를 잡아넣는 장면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숨지 못하게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설명이 충분했느냐는 질문이 지금 정면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서 상징성이 큰 대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부장판사 등이 개인적으로 고발된 사건까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갈래가 함께 놓이는 순간 사람들은 수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릴 만큼 충분히 들여다봤다면 그 판단 근거가 더 촘촘히 공개돼야 하고 반대로 수사 주체를 국수본으로 넘길 정도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왜 이 사안은 불기소와 이첩으로 갈라졌는지 설명이 따라와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내리는 결론은 언제나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론이 납득되려면 과정의 밀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사법부 내란 가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긴급회견까지 연건, 바로 그 과정의 밀도를 문제 삼은 장면으로 읽힙니다. 서항진 원내대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일 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긴급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의 사법기능을 계엄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대목을 콕 집었습니다. 국민이 계엄의 위법성과 맞서 싸우던 순간에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류여야 할 대법원이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에게 사법권을 넘기려 했다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 표현은 강합니다. 그러나 강하다고 해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사법부가 계엄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논의가 오갔고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여부는 정치 공방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가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박병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 설명은 그 문제의식을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특검이 11월 말 법원 행정처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입니다. 더 나아가 특검이 국수본에 이첩시키지 않아 사법부의 내란 가담 추가 조사가 어려워졌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요지는 간단합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만으로 사법부 관련 의혹이라는 고난도 사안을 매듭지었다는 인상 자체가 이미 국민의 신뢰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원래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방식이 더 엄격해야 하고 기록과 책임의 경로가 더 투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는 종결이 아니라 방아쇠가 됩니다.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꿔 더 크게 돌아옵니다. 민주당이 내란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부족했다며 2차 종합특검에 힘을 싣는 것도 같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16일 정치권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월 3일 계엄 사태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3대 특검인 최상병, 내란, 김건희 특검으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지층의 불만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른바 내란 청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임을 부각시키겠다는 계산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기소와 사실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같은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고,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가 성과를 냈다는 말과 수사가 부족했다는 말이 함께 나오는 건 모순이 아닙니다. 사건이 거대할수록 수사는 단계적으로 전진하고 그 단계가 남긴 공백이 다음 수사의 이유가 됩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내란 특검에 이어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까지 분석한 뒤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까지 분석한 뒤 종합특검의 조사 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추가 특검을 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된 새 수사의 결과물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에 가깝습니다. 조각 수사로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기 어렵고 전체 그림이 없으면 책임의 구조가 빠져나갑니다. 내란을 단죄하는 데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몇 사람의 일탈로 축소되는 순간입니다.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가 끝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건 회색 지대입니다. 그리고 회색 지대는 언제나 내란 세력의 숨통이 됩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이 21일이 될지 22일이 될지 국회의장실과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서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첫 번째 안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불거진 부분은 수정안으로 가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처분적 법률이라는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해당 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며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성은 두 가지를 노립니다. 특정 사건을 겨냥했다는 위헌 논란을 줄이면서도 재판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도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동시에 재판부 구성에서 외부 인사를 배제해 사법부 내부 절차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읽힙니다. 이 대목은 사법부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구조로 흐를 수도 있고 반대로 사법부가 스스로 원칙을 세워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결국 운영의 투명성과 배당의 공정성, 재판 진행의 속도와 태도가 좌우할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특검 종료에도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발언은 이 흐름의 정치적 엔진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최고위에서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습니다.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를 강조하며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최상병, 김건희 특검 역시 구명로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조이대 사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 비리 의혹, 최상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진실을 밝히는데 회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고 했고 추경호, 박성재 등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힘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말하며 조이대 사법부가 미리 차단해준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의심이 집중된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 배당 과정에서 특정 재판장 제외, 특정 분야 사건 전담 재판부 제외 등 논의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짜고 친 고스톱 아니었나라고 지적했고요.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의 대면 회의를 거쳐 배당됐으며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 등을 제외한 약 10개 재판부만 전산 배당 대상에 포함됐고 그 결과 경제, 식품, 보건 사건을 주로 맡았던 직위원 재판부가 줄줄이 내란 사건을 맡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즉, 사법부나 특검이나 준비해야 할 건 변명이 아니라 기록이고 기록을 견딜 수 있는 건 오직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끝까지 꺼내 보이게 만드는 장치가 2차 종합특검이라면
국힘당이든 김건희든 이제는 수사의 바깥에서 조건을 걸 게 아니라 수사의 안에서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통과할 준비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 과정을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정당 해산이라는 단어가 왜 따라붙는지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